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반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대출 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매수 심리도 개선되고 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천 검단과 화성 동탄,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 집값이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정주 여건이 안정된 2기 신도시 공급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위에서 또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올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이어서 이제는 이 금리 불확실성까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금리와 부동산 시장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활기찬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아나운서가 얘기하셨듯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기와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렇게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와 부동산은 밀접한 연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언제나 똑같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떨어지고 금리 내리면 부동산 올라가고 무조건 일정하게 탁탁 맞아떨어지는 조건은 절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또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도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 내 1대1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고민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한 1억 이하 정도의 자금 소액을 가지고 네, 그 투자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러 가지 모아주택 개발이라든지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뉴타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디가 가장 좀 좋을지 좀 고민을 듣고 싶고요. 무한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자기 분담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억씩. 네.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 음. 다각적으로 뭐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소액 투자를 어떤 게 좋을지 좀 물어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지방이에요. 네,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1억의 소액으로 서울 투자를 재개발과 관련돼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꼭 저 재개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적의 투자가 어떤 곳일까 하고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좋아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질문하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억 미만 투자를 말씀하셨을 때 조금 전에 뭐 재개발이든 모아주택이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반인이라면은 여러 군데서 전화를 했거나 했은 경우에 그렇게 주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부동산 이 방송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네네. 1억 이하를 가지고 재개발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이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들도 들어있던데 나중에 이제 자기 분담금이 한 몇 억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요. 물론 제가 뭐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 중에 1억 미만 투자된다. 글쎄요.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통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듯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는 이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1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다? 글쎄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개발이 예정 구역이거나 또는 여기 주민들이 동의를 걷고 있다. 뭐 그런 구역에서 1억 미만 투자를 예를 들어 찬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만 들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우선 1억 이하 투자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갭 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갭 투자. 갭 투자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재개발이 있는 빌라라든가 또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저것으로 이런 갭 투자가 아니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일부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뭐 대출을 안든지 반전세를 하든지 뭐 해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한데, 아파트는 서울 안에서는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1억 미만 투자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뭐 거의 맞지 않죠. 물론 아주 뭐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뭐 이렇게 의미가 없는, 투자의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아파트면 몰라도 없겠죠. 그다음에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에서 1억 미만 투자다. 물론 추가 부담금이 어느 정도 예상을 가지고서 그렇게 설명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렇게 찾는 거는 현실성이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재개발 진행이 예상되는 구역. 그러니까 예상이죠, 예상. 될지 안 될지는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 그런 구역.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아주택이라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인접해 있어서 이걸 모아서 모아주택이라 그러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소규모 정비사업이에요. 하나하나. 그럼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예상되는 구역에 프리미엄을 뭐 1억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산다든가 아니면 얼마 주고, 이것 역시 거의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 중에서는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1억이 다 넘어요.
그리고 대다수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다수가 사업성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듯이 사업 진행에 이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개입해서 모아주택이나 이런 걸 더 잘 갈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제도적 방침이 많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거는 생각만큼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무데나 했어도 또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개발이 안 되는, 아예 개발이 되지 않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해서 월세 형태로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태로 해서 걔들이 전세가 좀 올라가고 지금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전세보증금 자체를 보증 한도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 그냥 놔두면 가치가 이 정도에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눌러진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한 형태의 특수한 물건이나 또는 지금 얘기했듯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예상되는 구역 뭐 이런 구역이 가능하다 하면 좋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포함됐네요. 아예 월세 나오는 쪽으로 여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쪽 여기가 얘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개발을 보고 내는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개발이 지금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 하는 예상구역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면 돈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오면은 그리고 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개발 지역들도 그만큼 사업성이 나빠지면서 딜레이가 돼요. 기간이 길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개발을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다면 하면 좋다가 아니에요. 하고 싶다면은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주택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가거나 또는 예정 구역들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구역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아예 역세권의 오피스나 다세대 중에서 내가 일부 월세를 받으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갭투자 형태로 투자를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 형태 이외에는 형태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그럼 예. 대표님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오피스텔보다는 레지던스라는 게 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월 수익이 더 훨씬 낮던데요. 네. 오피스텔은 사실 한 달에 해봐야 뭐 몇십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얼마에 투자했을 때 100만 원대? 얼마짜리가요?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1억대나 2억 초반 정도짜리를 대출을 끼고요. 대출 한 60% 끼고 40% 내 돈을 투자했을 때 한 6, 7천 정도 투자했을 제가 때.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걸 말씀하신 게 매매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1억대. 1억대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네. 대충 1억 5천? 네네네. 좋아요. 1억 5천이에요. 네. 1억 5천인데 여기서 대출을 낀다는 거죠? 네. 얼마요? 대출? 한 60% 정도. 60%를 대출을 낀다. 네. 그러면은 6, 5, 30 대충 한 9천만 원 정도 네. 대출을 끼고 그럼 네. 6천 투자네요. 네네 그렇죠. 40% 6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1억 5천짜리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 얼마를 남는다는 거예요. 한 뭐 90몇만 원, 100만 원 가까이요. 90에서 100만 원이 남는데요. 네네. 확정적으로 그 확정이라는 건 아니고 레지던스는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이고 확정적이라면은 저는 전부 다 제가 다 그거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확정이라는 건 아니 그럼 아닌데 확실하지도 그 정도 않는 걸 뭐 하려고 해요? 그 정도 예측을 한다는 거죠 수익을. 그 정도 예측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 우리 사회에 서울에서 6천만 원 투자해서 이자를 내고 한 달에 90만 원 나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는 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그렇게 안 나올 위험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네. 예. 그럼 그거는 세상은 대표님 공짜가 없어요. 서울뿐 아니라 부산 쪽에 이렇게 어디든지요. 레지던스라는 것하고 일반 네. 내물건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의 건물에 똑같은 건물이라 치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호수를 레지던스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내서 각 배정을 해주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럼 세월 지나서 예를 들어서 좀 낡았다. 또 다른 데 레지던스에 비해서 여기는 낡았다. 지금 전부 다 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집주마다 돈 좀 내십시오. 그럼 어떡하고. 또 레지던스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가 여기 답 안 나오네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오피스텔이나 일반 다세대는 내가 스스로가 다 운영이 가는 점은 그런 거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쉽겠냐. 물론 항상 이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높은 수익률일수록 위험도가 더 높아요. 항상 그래요. 낮은 수익률일수록 위험도가 낮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높은 수익이고 저는 이자 빼고 이 정도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시간 날 때 한번 전화를 할 테니까 어디에 어떤 건지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만 나온다면은 이 정도 나오니까 확실히 낸다면 이거는 누구든지 사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갖고 90만 원 남는데 이거 안 사면 안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제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네. 네. 네, 보셨던 투자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또 다른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고양시 원당 쪽에 네. 레미안 휴레스트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궁금해서요. 투자 가치라면 그럼 거주는 안 하시고 좀 갭 투자 보시는 거예요? 네네. 실제 거주하지 않을 목적으로 말씀 주신 게 고양시 원당의 레미안 휴레스트 아파트인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곳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 시청자분님은 그 근처 사세요? 네, 근처에 살고 그렇군요. 있어요. 아무래도 그 근처 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고 이름 있는 아파트니까 그걸 본 것 같다. 그죠? 네네. 혹시 방송 보고 계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제 모습 보이죠?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용산이고 서울이에요. 네. 여기가 서울. 여기가 월드컵이고요. 네. 상암동이에요. 상암동. 네. 자, 상암동 옆에 그리고 그 위에 여기가 신도시죠? 네. 신도시 이름이 뭐예요? 네. 창릉역. 예, 향동. 네. 네. 이런 게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쭉 가다가 네. 지금은 3호선 역세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아파트인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럼 일단은 보자고요. 자, 그 아파트 이 지도를 놔놓고 한번 봐봐요. 이 넓은 지역 중에 첫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원당역 쪽으로 꼭 가고 싶다. 나는 저 원당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거주 그러니까 목적을- 실거주로 네. 나는 이렇게 놓고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지역에서 일로 가는 거는 우선 놔두고요. 네. 제가 동그라미 했는 일산부터 시작해서 여기 강북이나 기타 등등 중에서 나는 원당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없죠. 왜냐면은 3호선 라인에는 어디든지 원당역하고 똑같이 역세권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를게요. 이렇게 뚝 자르면은 이쪽은 서울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네. 서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더 멀리 떨어져서 가려고 할까요? 아니요. 안 가겠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킨텍스 부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는 원당보다는 훨씬 더 기반 시설이나 기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선호하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려고 할까요? 안 아니요. 하겠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렇게 신도시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쫙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갈까요? 여기 있는 거꾸로 원당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들어오려고 할까요? 원당 사람이 창릉 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지식이 아니고요. 이제 그 동네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청자님 등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관악산 뭐 이러면은 멀리서 바라보면 관악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이죠. 네. 남산에 올라가도 서울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고 그죠. 네. 그런데 관악산 산 속에 들어갔어. 들어가면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안 보이죠. 네. 나무밖에 안 보이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큰 흐름, 이런 지역적인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 흐름, 이것도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먼저 봐야 되고, 경제 흐름,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흐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적인 큰 틀에서의 사람 선호도, 이런 흐름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거기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마디로 숲과 나무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나무를 선택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제 얘기가 뭔지. 그러면은 네. 큰 흐름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 굳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일부러 글로 이사를 갈 이유가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게 없어.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 어떻게 보면 최대 다른 지역만큼 비슷하게 가든지 아니면 최소는 다른 지역보다 가격의 흔들림이 더 심하거나 더 저렴하게 끌려가든지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네. 왜 사람이 몰려드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그 지역 안에서는 내면이 좋을지는 몰라도 이 지역 전체 광역을 딱 놓고 보니까 우선 그 원당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크게 실익은 없어 보이죠. 내가 사는 거야 편리하고 뭐 내 여건상 좋을지는 몰라도 투자 가치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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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제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님이 이쪽이 어떤가요? 묻는다고 해도 제가 좋습니다. 일로 가세요. 라고 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게 방송을 보셨다시피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지도가 나오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럼 지도 전체를 서울 경기도 일대를 지도를 한눈에 딱 켜놔놓고 이렇게 보세요. 내 여건 기타 등등을 해서 이렇게 저처럼 동그라미를 켜가면서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가면서 해보고 이런 정도 범위는 어떨까 저런 정도 범위는 어떨까. 사실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 사는 거는 절대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운더리에 몇 군데만 가보고 나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항상 이렇게 중심이 있어요. 중심. 서울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서울의 중심이 주택의 중심은 어딜까요? 강남. 그렇죠. 강남이죠. 그래서 그거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쳐요. 네. 중심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으로 가격은 떨어져요. 저렴해진다고. 그러나 중심에서 벗어나다 보면 작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판교, 광교,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일산,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요렇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런 그림을 놓고 보면 원당이라는 데는 이런 데일까 이런 데일까 어느 정도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어떤 거 모자라는 거 지식 이런 것들은 지난주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세미나를 꼭 활용을 하세요. 세미나가 제가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세미나에 오셔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세미나를 들어야 돼요. 들으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셨던 투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꼭 실행하시기 전에 그때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편에서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용산구 이촌동에 대림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하고 네, 성수동 전략정부이고요. 요즘 조금 가격이 떨어져서 네, 2, 3, 4 거기하고 노량진 네. 7구역하고 두 개를 어. 가져가는 게 난지 네. 안 그러면 용산구 이촌동 대림아파트만 가지고 가는 게 음. 난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촌동의 대림아파트 이거 하나를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랑 노량진 7구역에 좀 나눠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림 아파트를 한 개를 가지고 가자. 네. 얘냐, 이번에 네. 하는 얘를 매도하고 네. 성수동과 네.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네. 노량진 뉴타운 이 두 개를 가지고 갈 거냐? 네. 뭐 이런 질문이에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를 제가 여쭤도 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저기 대림아파트 지금 생활한 지가 한 5년, 6년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데 이사 와가지고 대림아파트에 살게 된 것도 거기가 용산이 막 노트랩에서 뜨고 네? 또 저기 그 국제 업무지구 들어서니까 예. 여기가 딴 데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네. 물론 오르긴 했는데 네. 다른 데 오른 거에 비해서는 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그- 국제 업무지구도 너무 예. 앞으로도 오래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하나 더요. 그 네. 딴 데에 비해서 그 적게 올랐다는데 딴 데가 어디예요? 딴 데요? 딴 데가 뭐 옆에 있는 동부이촌동 쪽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다음 듣고 계세요? 강남이나 네. 네, 예. 여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네. 들려요. 안 들려?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들리는데요? 안 들려? 여보세요? 네. 네. 거기 혹시 네. 텔레비전 소리 같은 거 있으면 소리를 꺼야 돼요. 텔레비전은 껐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꼭 쥐고서 핸드폰으로 네. 하시나 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움직이시지 말고 하셔야 돼요. 네. 자, 좋은데 우리가 좀 고충. 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말이 섞이기도 해요. 네. 첫째, 내가 가진 것보다 생각보다 다른 쪽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그거는 자세히 보세요. 다른 쪽이 많이 더 올라간 데 있잖아요. 네. 많이 올라간 쪽은 분명히 투자 금액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네. 그 대림 아파트에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투자한 데가 더 많이 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네. 분명히 더 많이 올랐는 곳은 그만큼 변화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사실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 가능하거나 잘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와 대림처럼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는 달라요. 네. 그거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될 거예요. 입지가 나빠서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럼 결국에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은 6년 전에 그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이런 것과 이런 것을 1번, 2번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 선택에 의해서 다른 것보다 좀 덜 올랐는 것이지 네. 그 선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지역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네. 대림은 옆에 있는 한강이라든가 한강 맨션이라든가 또는 그 옆에 있는 첼리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첼리투스 아시죠? 네. 네. 첼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전부 다 단일 평형 50평대로 다 올려버려서 그렇게 명품 그걸로 만들어버린 케이스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거와 이건데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대림을 팔고 성수동하고 여기 있는 그 노량진 뉴타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림을 붙잡고 갈 거냐 이 두 가지 네. 문제는 네. 첫째는 변화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네. 분명히 좋아질 확률은 큰데 네. 거기에 따르는 이게 개발 사업이잖아요. 정비 네. 사업이고 그렇죠? 네. 그런 정비 사업, 개발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라는 게 뭐냐면 경기라든가 또는 부동산 네.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네. 따라서 상당 부분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얼마 안에 될 거야. 그거는 기대치야 기대치. 한남 뉴타운 아시죠? 네. 네. 한남 뉴타운이 2003년 11월 18일 날 됐어요. 2차 뉴타운. 지금 꼬박 20년 됐죠? 네. 아직도 입주하려면은 3, 4년 안에 입주되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러면은 거기 한남 뉴타운 전체 평균 보면 30년 이상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나 물론 노량진 뉴타운 몇 구역 보셨어요? 7구요. 예, 노량진 뉴타운 7구역은 굉장히 빨라 아마 관리 처분이 임박했을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뭐 빨라지겠죠. 그만큼 이제 눈앞에 이제 이주하고 공사하고 하는 게 눈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눈앞에까지 왔는 만큼 가격이 이미 충분히 올라 있다는 뜻이에요. 올라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겠죠. 이해 가세요? 조금 그렇게. 네네. 그러면 노량진 뉴타운에 혹시 물건 보신 거 있나요? 추천 받은 거는 있는데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네. 추천을 하셨군요. 네. 매매가 얼마나 하던가요? 분양가 그 입주권을 7억? 예? 7억이요. 7억요?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고 입주권 7억. 아,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죠, 그게. 네, 네, 맞아요. 조합원 분양가도 제가 봤을 때는 7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재개발도 네. 어떤 지금 물건을 네. 구입하면은요, 이거는 평가 금액이 있어요. 네. 평가 금액이 본인이 갖는 거예요. 네. 본인 재산이야.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평가 금액은 3억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3, 맞아요. 4억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프리미엄을 4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3억이 평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네 25평 분양가를 얼마를 할 거냐?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5평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7억에서 10억 할 거라고요. 네, 7억 5천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면 7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또 여기서 4억 5천을 떠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그 평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그러면 토탈 계산해 보면은 10억이 훌쩍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11억 5천. 그러면 11억 12억 돼서 20평대 받았어. 거기에 네. 네. 얼마 할 것 같아요? 17억 18억 갈 것 같아요? 몰라요. 그렇게 되지는 않죠. 몰라요가 아니라 30평대 같으면 몰라도 20평대 같으면은 제가 어디에 송파든 어디든 쭉 한번 보세요. 20평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가. 그러면 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아, 그렇게 이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잘 하셨는데 세미나를 오라는 거예요. 세미나에 와서 물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가능해.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어. 자, 다시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개발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네. 팔고. 왜? 대림이 크게 미래가 없어요. 네. 가는 거는 찬성인데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 가야 돼요. 잘.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가면은 그거는 다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1가구 2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가는 거는 이게 변화를 주고 싶다. 변화 주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찬성. 변화는 찬성이지만 정말 잘 알고 가야 된다. 정말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세미나 오셔서 여쭤서 제가 거기서 30분,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거를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기 그러면 전에는 어려워. 성수동은 괜찮을까요? 네? 성수동은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동네 가기만 가면 무조건 돈이 된다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가죠.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굉장히 의미 없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성수동도 그 구역별로 진행이 지금은 거의 다 같아졌지만 가격이 다 달라요. 입지가 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들도 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런 거 다 분석이 돼야죠. 그게. 네. 되셨죠? 네. 꼭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뭔가 투자 계획을 좀 변경하고 싶다라는 마음에는 찬성 의견을 드렸지만 이렇게 옮겨 탈 때는 더 신중하게 곰곰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공부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 또 방송 말미에 소개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 상담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노하우를 키워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방금 우리 시청자분에게도 제가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제가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니까 평일은 화요일 아니면 주말에 토요일 날 시간 내서 반드시 오셔서 들으세요. 앉아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듣고 나면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듣고 나면은 깨우쳐져요. 앉아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거고 그것은 이미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마진을 먹는다는 것은 일단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또 보시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2011년 후 12년 만에 꺾였대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곧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 같다. 이 침체의 정도가 심하나 약하냐의 문제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하락폭은 더 커질 듯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금융기관 대출이 약 한 60%가 끼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위기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이 대출 60%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금융 부실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예를 들어 코로나 오면은 코로나만 피하면 되지, 그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회의 일선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 현장이 또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밥 먹고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또 영향이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항상 우리는 연쇄적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초기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저는 시사하라고 했는데 인상을 거의 정점으로 찍을 것 같다. 더 이상 추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불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시사됐는데, 자, 오늘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추가 인상은 없이 거의 정점일 것 같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나오는 금리가 추가 인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리가 5.25% 금리가 느닷없이 다음 달 되면 5% 가고 그 다음 달 되면 4.1% 되지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 내려오는 거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왜 천천히 내려오느냐?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 이 물가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왜 떨어질 수가 없냐면은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인건비 있고 재료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뚝 떨어뜨리면 자기가 마이너스인데 손해인데 그렇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원가가 떨어지면서 나도 매매가가 조금씩 공급가가 떨어지고 이게 원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는 부동산 가격에는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나쁜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는 했더라도 추가 인상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추가 인상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부동산 시장에는 결코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요거는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가는 높은데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물가가 높은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는 아주 안 좋아지고, 자, 이러니까 한국은행도 아니면 미국에서도 자, 이 경기도 살려야 되겠고 물가도 잡아야 돼. 이 두 마리 토끼가 한꺼번에 절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를 살리려고 보니 금리를 내려야 되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안 잡히면 열심히 일해봐야 손해고, 그러면 이게 그 선에서 이게 과연 얻는 것이 맞는지 전부 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세월 지나고 나면 어느 게 맞더라 이것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은 물가가 좀 덜 떨어져도 그때는 금리를 내려야 돼요. 경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경기가 완전히 박살 나버리면은 경기가 완전히 침체 가버리면 그때는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물가가 안 내려오더라도 경제가 침체가 되면, 그렇게 되면은 누가 피해자가 오냐? 가난한 사람 서민들은 죽어나는 세상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나 기타 힘든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약 한 90% 이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금리를 내려도 부동산 시장은 절대 살아나질 못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세미나 시간 이용하시고요. 중국은 모든 지표가 침체를 가르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위안화값이 5개월째 최저를 가리키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초과했대요.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가 하향이고 중국은
그 안에 있는 경제 지표를 감추는 나라거든요. 감추었는데도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아, 중국은 이것보다 좀 더 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자,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이거는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다음에는 우리 공급을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약 한 10여 년 바라보고 한 80만 호까지 목표를 잡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모든 동네가 정비 사업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한강 변은 고도 제한을 풀고요.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 뭐 별의별 거 다 해서 다 개발하죠. 그래야 이만큼의 공급을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빌라만 많이 지어져 있는 다세대가 많은 그런 블록도 개발을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는 게 이렇게 블록이 작으면은 요것만한 블록에 뭐 한 단독주택이 한 20개, 빌라가 몇 세대 해가 100명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시공사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조그마한 연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짜 이게 돈이 남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없어요. 별로. 서울 안에도. 정말 가려면은 그래도 그런 지역 쪽으로 뭐는 모를까. 그냥 들어간다고 돈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이거를 무슨 재개발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양, 인허가, 착공 모두가 급감했대. 모두가. 추후 신축 부족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래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157곳이다. 12년 내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쪽에는 가격도 올라간다고 막 들리죠.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30억 가던 것들이 25억 떨어졌다가 다시 30억 가까이 올라가면은 그게 다시 40억 갈까요? 다시 40억 그게 간다면은 밑에 10억 가던 거는 다시 18억 가야 돼요. 15억 가야 되고. 우리 사회는 지금 그걸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순간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몇 건 거래 가지고 가는 걸 가지고 대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향후에 정비 사업은 이 진행이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면 정비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사업성이 나빠질 거고 그러면 정비 사업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길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힘들어 할 거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난번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향후 수익형 부동산 흐름은 서로 이걸 찾겠죠. 지금은 외면할지 몰라도 1, 2년만 더 지나보세요. 더 찾을 거예요. 그때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하면서 말미에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세미나에 접수를 하셔서 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지난주에는 세미나를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5시간 해드렸습니다. 꼭 좀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무료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저는 그 논현역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데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일반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제 의견을 다 드릴 거예요. 거기에. 충분히. 그래서 뭐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분들 많은데 꼭 그렇게 다양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짧은 방송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